오늘은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와 건조 기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동안에 분포하는 온대 기후는 크게 두 개, 둘 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랑 온난 수분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은 이름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겨울에 건조하고 얘는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오는 편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름에 매우 여기 보면은 이건 당연하지.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 골고루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분포 지역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 대륙 동안 온대 기후는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북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갈수록 내륙이 결국 대륙의 영향이 크겠죠. 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계절풍,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겨울은 바다에 놀러 갔는데 모래사장이랑 바다랑 어디가 더 춥다고요? 모래사장이 더 춥다고 했죠. 그래서 대륙 쪽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합니다. 즉 추우니까 어때요? 공기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하강 기류 발생해요. 그럼 대륙에 뭐가 생겨요? 고기압.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댔으니까 겨울에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붑니다. 대륙에서 부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강수량이 적고요. 여름은 여름철에 놀러 갔어요. 어디가 더 뜨겁죠? 그 모래사장이 더 뜨겁죠. 그래서 모래사장 대륙 쪽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해요. 상승기류 얘는 뭐죠? 저기압이죠.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야? 바다가 고기압이 되겠죠. 그럼 해양에 고기압이 발달해서 바람은 해양에서 대륙으로 붑니다. 그러면 바다는 수변하죠.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대륙 동안 온대 기후는 계절별 강수량 차이가 크죠. 그래서 건조할 땐 건조하고 비가 많이 올 땐 너무 오고, 이래서 하천 유량 변동이 커서 그 하천에 배를 띄우기에는 좀 불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우리가 배로 어디를 이동하고 이런 게 잘 발달하지 않은 이유가 하천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 그다음 낙엽 화렵수, 침엽수의 혼합림이 많으나 상로 화렵수로 이루어진 조엽수림도 분포한다. 조엽수림은 윤기와 강택이 있는 나뭇잎 가진 나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동백나무가 약간 반딱반딱한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윤기 있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계절풍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 온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월 볼게요. 1월은 어떻게 한다고? 대륙에서 불어온다고 했죠. 바다 쪽으로. 여름은 7월은 바다에서 불어와요. 그래서 수변하고 1월은 건조하다 설명했고요. 이런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이 데워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비열 차이로 발생하고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여름에 이런 바다에서 불어오고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고온도 하겠죠. 그래서 여름철 고온 다습한 그 계절풍으로 인해서 고온 다습하여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벼농사는 여름 기후가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온 다습한. 그래서 주민생활 보면은 여름에도 열대 저기압이 있어요. 열대 저기압 이거를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풍수해. 바람도 세고 홍수에 의한 피해가 있죠. 그다음 해일은 바다가 일어났다. 즉 쓰나미 생각하면 돼. 쓰나미입니다. 똑같은 말은. 즉 바다가 일어나가지고 육지를 덮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농목업 차이가 나타나는데, 몬순 아시아는 여름이 고온 다습해서 벼농사가 주로 발달하고요. 중국, 인도,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대륙 동안 온대 기후를 이용해서 차재배가 활발합니다. 그 다음 북미, 남미, 남동부는 북미 같은 경우에는 남동부 쪽에 목화,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업적으로 키우는 거죠. 남미, 남동부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가 특히 유명한데, 팜파스라는 것은 여기 평원을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했는데 남미 중위도에 저지되어 있는 초원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 기후대거든요. 그래서 기업적 목축, 역시 가축을 크게 기업적으로 키우고요.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건조기후 갈게요. 건조기후는 기온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강수량으로 한댔죠. 영강수량 500ml 미만, 근데 둘로 나뉜댔죠. 500ml 둘 다 미만이지만 250ml 이상 500ml 미만이면 스텝, 그냥 250ml 미만이면 사막.
그래서 무수목 기후라고 했고 건조 기후는 일교차 매우 크죠.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했었죠. 일교차 매우 크고요. 영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얘가 강수량, 얘가 증발량이거든요. 점점점이. 근데 이 사막 쪽 보면은 증발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사막 기후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 사막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보면 식생이 매우 빈약하고 유기물이 적고 표토층에 그 토양 표면층에 보면은 염분이 많은 사막토가 분포한다. 뭐에 염분이 많지? 우리가 비가 내려요. 그러면 사막 같은 경우에는 증발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빗물이 증발하면은 이제 땅에 뭐가 남냐면 우리가 빗물 같은 경우는 순수한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죠. 똑같아요. 바닷물을 뭐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듯이 이런 비가 내리고 나서 건조하고 나면은 이 물이 사라지고 건조되고 나면 이런 소금이 남아요. 그래서 염분이 많은 사막토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택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 영강수량이 사막기후보다는 많이 오잖아요. 강수가. 그래서 짧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있다 보니까 풀이 자랐는데 우기가 짧게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키 작은 풀이 자랍니다. 우리 그때 AW 사바나 기후할 때는 키 큰 풀이 자란다고 했었죠. 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초원, 키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의 경관을 형성하는데 유기물이 풍부한 흑색토가 분포한다. 흑색토는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흑색토는 우크라이나 지방의 체르노집이 대표적인데 흑색토는 왜 흑색이냐? 지표에 풀이 있어요. 근데 풀이 이제 유기물을 공급해요. 그래서 흑색을 띱니다. 우리 땅 중에서도 약간 거무스름한 땅이 있죠. 거기 보면은 풀이 유기물을 공급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밀 등의 농경에 유리하고요. 어디에 이 스테키유는 주로 있냐? 우리 그때 아열대 고압대 회기선 부근에 이 약 30도 부근쯤에 이런 아열대 고압대가 있다고 했고 대륙 내부 등에 분포한다. 왜 그런지 뒤에 설명할게요. 사막기후 주변에 분포한다. 그래서 보면 이게 사막이고 스텝이거든요. 보면 이게 사하라 사막 쪽만 보더라도 사막기후 주변에 이렇게 스텝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다 비슷하죠. 그러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막 형성의 원인.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 그래서 지도를 보고 방금 봤던 그 자료에서 사막 기후, 스택 기후 지도가 있었거든. 거기에 사막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지금 이 화면에서 언급된 사막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륙 쪽, 대륙 내부, 여기 보면 대륙 내부에 있는 곳들은 사막이 많이 형성된데 왜 그럴까? 보통 해양에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편인데 여기가 고비 사막이거든요.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내륙 지역, 뭐 더 디테일하게 보면 대륙 내부 한가운데 있는 곳들은 이런 식으로 사막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지역 볼게요. 나는 남해비상 부근의 아열대 고압대 고기압이면 공기가 내려오죠. 그러면 비가 오기 어려운 환경이죠. 즉 하강기류가 형성되므로 강수가 발생하기 어렵고요. 대표적인 곳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사하라 사막, 여기 루발할리 사막,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요 그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지역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음 다 볼게요. 보니까 한류가 주변에 있는 곳에서는 사막이 형성된다. 보면은 한류가 형성되면 공기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공기가 내려오면 비가 오기 어려운 환경이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대표적인 곳이 여기 보면은 여기가 나미부 사막 주변에 한류가 흐른다고 적혀 있죠. 나미부 사막,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주변에 한류가 흐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로 인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공기는 따뜻한데 여기 사막 쪽은 공기가 따뜻하겠죠. 근데 한류 차가운 공기를 만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걸 만나. 그럼 어떻게 될까? 차가운 한류를 만나면은 공기가 이제 식어버리겠죠. 식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안개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형성 강수 배웠죠. 이렇게
이렇게 비바람이 오면은 앞쪽에 뿌리고 뒤는 뽀송해진다. 산 건너서는. 그래서 지형성 강수로 인해서 비그늘 지역에 사막이 형성될 수 있는데 여기 배웠었어요. 여기 나쪽은 여기 안데스 산지가 있는데 넘어오면서 비그늘에 해당되는 파타고니아 사막이 이쪽에 나쪽에 형성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